서대문구의 라디오 사랑방,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대문 초대석 가을의 문턱에서 제이레빗의 목소리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랄랄랄랄랄랄라 안녕하세요.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입니다. FM 초대석 강선규입니다. FM 초대석 MC가 바뀌었나 살짝 놀라신 청취자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MC가 바뀐 건 아니고 9월부터 FM 초대석을 장수정 대표와 제가 격주로 번갈아서 진행을 합니다. MC가 다른 만큼 구성도 조금 다르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선 저는 두 분 아니고 한 분의 손님을 모셔서 조금 여유롭게 제법 길게 사는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서대문에서 살고 놀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서대문 초대석 오늘의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아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런 일을 핑계로라도 얼굴을 뵙고 싶은 박미아님이십니다. 저하고 인연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네. 제가 첫 손님을 좀 고민을 하면서 모셨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추천도 선생님을 추천하신 분들이 좀 있었고요. 저는 잘 아는데 이제 청취자들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무엇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시는지. 네. 저는 홍제 3동에 살고 있는 박미화이고요. 뭐 평범하게 공방 운영하면서 살고 있지만 마을에서 그 홍제 놀장이라고 하는 벼룩시장의 이제 일원으로서 같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홍제 놀장 벼룩시장이 올해 몇 년 됐죠? 네, 저희 올해로 5년 차가 됐어요. 네.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평범이 참 아름다운 삶이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건데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박미화님을 처음 뵀던 게 그 홍제 놀장이 이제 그 서대문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에서 주관하던 서대문 골목길 벼룩시장 그 기획자인 엄지를 모집할 때 엄지로 신청을 하셔서 강의 들으시고 첫 면접을 보시던 날로 제가 엄청 인상적인 분이셨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셨었던가요? 제가 원래는 그 서울에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었고요. 그 원래는 신도시, 동탄 신도시에 살다가 서울로 와서 둘째를 낳고 이제 아이가 그때가 한 2-3살? 3살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네에서 좀 뭔가 재밌는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걸 보게 됐어요. 프리마켓, 이제 벼룩시장을 모집한다고 해서,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때는 도전을 해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 몇 명하고 같이 해보면 좋겠다 해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면접 보시면서 나 이거 이렇게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제가 선생님 눈물을 봤거든요. 잘 울어요. 기억하세요? 네, 잘 울어요. 네네. 왜 우셨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얼핏 기억이 납니다. 되게 힘들어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삶이 조금 되게 좀 우울한 일들이 좀 많이 생겼던 상태였는데, 좀 뭔가 좀 재미있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했었던 것 같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셨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5년 전 일인데도 생생히 기억이 나고요. 그 누군가 옆에 있는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된 분이 아닌데도 누군가의 아픔에 저 정도로 공감하고 그 공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조금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생각하고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특이하신 분이세요. 원래 잘 울어요, 원래. 생각보다 멘탈도 약하고 잘 웁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신 그 골목길 벼룩시장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처음부터 뭐 이렇게 되게 순탄하게만 되면 좀 뭐 좋겠지만 엄마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서로 갈등이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귀찮은 걸 점점 하기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래서 이런 건 좀 안 하면 안 될까? 좀 뭐 그런 의견 부딪히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는 하지 말자, 내년에는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할 찰나에 상을 주셔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거기에서 또 뭔가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보상을 받는 그런 게 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감동을 했었나 봐요, 엄마들이. 그래서 그 내년부터 더 잘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하셨어요. 그래서 한 2년이 됐고 그래서 3년 차쯤 되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여기에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재미있는 걸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하다 보니까 좀 힘이 좀 빠지니까 그때부터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매년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 만들고 싶은 거, 뭐 아이들하고 놀고 싶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재밌어 하시고 아이들도 재밌어 하고 그렇게 하다가 좀 저희들이
지금까지 네. 오래 버티는 네, 상은 네. 힘겨운 일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 네, 있군요. 맞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상을 네. 드리는 거.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한 번의 상으로 되지 않는 맞아요. 어떤 축적된 경험들이 있으셔서 아마 지속하셨을 것 같은데, 그 서대문 골목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꽤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홍제놀장의 특징은 어떤 거예요? 홍제놀장의 특징은 일단 어린이가 좀 많은 장이고요. 그리고 정말 골목에서 여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도로까지의 그 짧은 구간이 저희 장을 여는 곳이라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좋은 점이고,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함께 또 하고 있는 일들이 매년 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함께 또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매일 자주 보는 사이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끈끈하게 이렇게 이 장이 좀 이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예,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제 서대문에서 진행되는 그 골목장들 열릴 때마다 시간만 되면 계속 찾아갔었는데, 홍제놀장에는 유난히 아이들이 많고 그 골목길 엄지 기획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하시면 그 골목길에 있는 상점들까지도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힘이 뭐였던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다들 이렇게 활발한 성격은 다들 아니긴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더 특이해요. 되게 예. 차분하시고 저희들이 말도 다, 없으시고. 예, 네. 아이에 가까운 MBTI 아이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을 좀 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만나면 또 인사도 좀 많이 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는 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동네 아는 엄마들의 뭐 시어머님 아니면은 뭐 그 삼촌 뭐 아니면 아빠들 뭐 이렇게 다들 알게 돼서 또 그분들의 인맥을 또 쓰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봉사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막 딱히 정의 내리기 힘든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동네 상인분들하고도 이렇게 연결점이 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아까 소개 처음 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조그맣게 공방하고 계셨다 이렇게 네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공방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제일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정말 작은 가죽 공방이었고 맞아요. 거기 늘 앉을 자리 없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맞아요. 그게 지금은 또 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공방은 제가 원래는 대전에서 좀 오래 했었는데 그 공방이 생기게 된 것도 저희가 벼룩시장을 처음 열던 목적하고 약간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원래 대전에 저는 공방을 하고 있어서 굳이 여기다 낼 생각은 없다가 그래도 엄마들이 매일 커피숍도 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럴 바엔 하나를 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제 하나를 더 열게 됐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또 같이 키우고 뭐 누가 바쁘면 아이도 봐주고 뭐 요런 네. 역할을 좀 했죠. 가죽 공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가죽 공예는 그쪽에서 수업은 좀 많이 안 했고 네, 선생님 네. 가죽 공방 하시는 것보다 다른 일을. 네, 그래서 밖에서 강의로 벌어서 뭐 네. 이렇게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하고 가까운 곳을 제가 잡다 보니까 근데 길목이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뭐 물도 한 잔 마시러도 들어오시고 수다도 떨기도 하시고 그래서 뭐 거기에서 이것저것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공방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아이가 학교를 둘 다 가면서 학교 앞으로 다시 옮겼고요. 그 학교 앞이 사실은 저희 홍제놀장을 여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건도 사실은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그쪽 근방을 알아보다가 지하 공간이 이제 나와서 근데 거기로 옮겨서 지금 또 아이들하고 또 있었고, 네. 공간의 이름도 이제 생기셨죠?
예, 원래 이름이 그 이름이긴 했는데 아. 이제 맘스 아지트라고 해서 예, 그냥 엄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고 네. 또 마음이 모이는 곳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 마음이 모이는 마음이 아지트라고 모이는 해서 곳. 예, 그래서 네. 맘스 아지트라고 네. 이름을 지어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동에 지나다니시다가 한번 보고 싶으시면 아무나 들어가 봐도 되나요? 네, 들어오셔도 되긴 하지만 항상 어수선해서 그런 뭐 깔끔하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되고요. 네. 비가 네. 좋으신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너무 깔끔하고 네. 이렇게 두드리고 허락받고 가야 될 곳 같은 곳은 아니고 예, 누구라도 예전- 들어오실 수 있는. 예, 어떤 분이 보물섬 같다고 네. 그러시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그 홍제 3동, 2동, 홍제 1동은 좀 뭔가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 혹시 그쪽 지나다니시면 한번 맘스 아지트가 어딘지 아, 찾아보시고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보물섬 같이 요 코너 저 코너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실 가죽 공방이라고 하는 어쩌면 그전엔 생업이셨던 거죠. 아니면 전공? 지금도 하고 지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공은 제가 국문학인데 예,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소유 부산물이잖아요. 어떻게 버려질 수도 있는 부분을 다시 또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도 좋았고 이제 염색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죽 공예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가 2003년이라 그래서 그런 게 좋아서 사실은 시작을 했던. 예. 그러시군요. 근데 아이들 육아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네. 육아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긴 했었죠. 아. 네. 네, 역시 동네에는 뭔가 아지트가 되는 곳이 있어야 하고, 그 공간이 동네 분들이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거점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쯤에서 선생님의 두 번째 신청곡. 첫 번째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선생님이 신청하신 것이었고, 앞으로 틀 음악들도 다 딱 박미아 선생님 같은 음악들을 골라주셨는데요. 네, 경서의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듣고 다음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물에 젖지 않은 성냥개비 같죠.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찾잖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겨낼 수가 없는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동 신촌이 데이트해본 걸어 다닐 수도 없지.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찾잖아.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동 신촌이 데이트해본 걸어 다닐 수도 없지.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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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네, 음악에 살짝 취했네요. 홍대, 뭐 이태원, 뭐 이렇게 나오니까
또 홍제 삼동을 걷고 계신 선생님 모습이 막 떠올라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크리스마스 무렵쯤 되면 네. 우리가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신나고 재미난 일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3번 정도 이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날 한 번 해서 4번 정도를 네. 동네 엄마들하고 음. 산타가 되어서 음. 그 동네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걸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막 각자 자기의 그 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거라서 의미가 좀 있어요. 함께 하시는 엄마들의 주머니를 네. 털어서 네. 네, 처음 시작은 제가 이제 강사료 받은 걸 가지고 이걸로 동네 친구들한테 좀 나눠서 뭘 줬으면 좋겠다 네. 해서 제가 장갑하고 비누방울 같은 거 한 100개 정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줄까 했더니 엄마들이 뭐 그럼 내가 솜사탕을 100개 사줄게 아니면 내가 과자를 100개 사줄게 뭐 해서 그 꾸러미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그 꾸러미를 한 100명의 친구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였던 엄마들이 한 11분 정도?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린이날 그리고 그 다음 크리스마스 또 크리스마스에서 이제 100명에서 250명까지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서대문 N에서 약간 지원을 조금 해주시고 엄마들이 또 각자 네, 기부를 해서 그렇게 어떤 했죠. 어린이들이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행운을 누리는 걸까요? 그때 사실은 저희가 그 홍제 놀장이 열리는 곳에서 나눠주고 싶었는데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랬죠. 그 사이에 네, 크리스마스 선물 다 준비해놨는데 네. 뭐 6명 이상 모이지 마라 딱 시작돼서 엄마들이 이제 각자 10개씩 가져가서 뭐 친구들 동네 친구들 집에다 이렇게 놓고 네. 오시고 뭐 해서 그렇게 나눔이 시작됐고 네. 이제 18명 정도의 엄마들이 또 다시 그 다음에는 모여서 각자 또 10명씩 맡아서 친구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에 또 올려서 찾아오신 분들께 또 나눠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나눔을 했습니다. 네. 네. 홍제 삼동에 100명에서 250명쯤 되는 어린이들은 산타를 요즘 친구들은 산타가 자기 부모님인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네, 네. 친구의 그렇죠. 부모님인 줄 알겠네요. 진짜 산타를 만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이제 동네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그 골목길 벼룩장의 기획자 엄지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관계망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셔서 지역 일들에 아무래도 좀 관여하시게 되는 활동을 하시게 되는 일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도 있긴 한데 근데 홍제 놀장만큼 그렇게 막 이렇게 네. 깊이 있게 뭐 하는 일들은 좀 많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고 뭐 했던 것들도 있지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홍제 놀장이 일단은 저희는 주였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동네 어린이들하고 같이 뭘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뭐 아이들하고 그 체육대회 같은 거를 놀이터에서 뭐 기획해서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한 거는 많이 없어요. 네. 네. 그 일을 아까 이제 네. 저희 녹음 시작하기 전에 네네네. 오셨어요. 저는 그냥 존버한 거밖에 없어요 하셨는데 그 존버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네. 그 사실은 벼룩장 같은 거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근데 네. 이게 뭐 어쩌다 한 번은 해도 그거를 정기적으로 1년에 뭐 4-5번 하셨죠? 그거를 5년째 하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뭐 기억나는 제일 이 일을 지속하게 만든 즐거웠던 일 혹은 보람이 있었던 일을 한번 꼽아보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보람이 있었던 거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올해는 제가 엄지를 안 하고 이제 다른 분이 김수영님이 이제 엄지를 하시는데 그 엄지님이 사실은 한 해만 도와주고 이렇게 네. 쉬고 싶어 했는데 그 집에 딸이 있는데 딸이 친구를 홍제 노장에 초대를 했는데 친구가 홍제 노장에 왔다 가고는 나한테 이렇게 좋은 곳을 소개시켜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감동을 해서 음. 이걸 또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계속 같이 저희랑 같이 하셨고 이번에 또 엄지까지 하시게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보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즐거워서 하지만 음. 또 아이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네. 게 뭔가 다른 상을 받은 것보다 사실은 더, 예, 아이들한테 상을 받아서 네. 예, 즐거워.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이게 상이 공적으로 한번 드린 상이 그 정도의 동력은 안 되셨을 텐데 요즘 부모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 중에 아이가 학원에 안 가면 친구를 못 만난다 아예. 그 친구는 학원에 다 가 있어서 그나마 학원에 가서 노는 건 아닐지라도 학원에 가야 친구를 만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맘스아지트 주변에 있는 아이들 어린이들은 학원이 아닌 곳에서 친구들을 만나네요. 학원에서도 만나긴 하겠지만 이제 학원이 아닌 곳에서도 많이 좀 만나고요. 그리고 학원을 가기 중간 시간대나 이런 때 또 만나가지고 같이 또 놀이터에서 많이 놀거든요. 일단 저희 아이는 학원을 안 가고 있어가지고 네. 항상 네. 박미아 선생님의 자녀분이 네. 둘? 네, 둘 있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한 명은 11살이고 한 명은 9살이요. 9살. 네. 9살 친구는 4살부터 지금까지 네, 이 그쵸. 경험을 하고 그쵸, 있는 그쵸. 거죠. 네. 아주 기억이 시작되는 나이부터 엄마가 동네 이모들하고 활동을 하시는 거를 사실 홍제놀장에는 제가 지금 이모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보면 꽤 많은 남자분들도 같이 아빠들도 네. 돕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빠들의 도움은 어찌 참여 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빠들은 그냥 처음에는 엄마들이 이것 좀 짐 좀 날라라 뭐 이렇게 시작된 것 같은데 근데 아빠들도 되게 재밌어 하시고 가끔씩 이제 놀이 프로그램 진행도 같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짐이 많아요. 그 테이블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쵸, 날라야 그쵸. 되는데 그런 마무리도 막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근데 처음에는 좀 타이로 시작을 하셨으나 이제 요즘은 알아서 그냥 오셔서 도와주시고 한 3분 정도는 고정으로 항상 와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그분들끼리 혹시 이렇게 뭐 같이 시간을 보내신다거나 그런 일은 없으세요? 네, 아빠들끼리도 서로 친해져서 같이 뭐 맥주도 한잔 하시고 네. 뭐 그렇게도 네, 하셨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아니면서 동네에서 만나는 친구가 있는 남자분들은 많지 않죠. 네, 그죠? 저희 엄마들도 약간 좀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쌍문동 느낌? 네, 그러네요. 맞아요. 근데 뭐 보람도 있으시고 재미도 있으시겠지만 동네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하고 관계가 얽히고 또 뭐 거기서 함께 하는 일, 즐겁자고 하는 일이지만 또 그 일을 되게 하려면 안 즐거운 일들도 거긴 포함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속상하거나 슬픈 일 이런 건 없으셨어요? 속상했던 일들은 이제 뭐 그 벼룩시장 신청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좀 주시는 분들 때문에 속상했던 어떤 종류의 민원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 원래 저희가 조건이 있어요. 그 골목길 벼룩시장은 그 슬리퍼를 신고 저희 동네 근처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네. 그 사업자 물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고 물품이나 직접 만드신 물품 이런 네. 것들을 판매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하고 다른 구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계속 민원을 전화를 하셔가지고 좀 힘들게 해주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셀러를 하실 수 없다 하니까. 네, 그래서 설명을 부드럽게 드렸는데도 이제 분이 안 풀리셔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셨던 분도 계셨었고 그래서 그때 그럴 때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멘탈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흔들흔들 그러긴 했었는데 그거 말고는 뭐 크게 문제는 없고 네. 그리고 뭐 서로 의견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제 잘 크게 속상했던 적은 없으시고. 네, 없었어요. 네. 와, 진짜 마음이 넓으신 거예요. 아니, 잘 잊어버려서 그래요. 망각은 관계를 네. 유지하게 하는데 큰 힘이죠. 그죠? 맞아요. 뭐가 속상했었는지 잊어버리는 게 최고인 것 사실 같아요. 잘 기억이요. 근데 선생님 아까 이제 말씀하시다가 이제 뭐 공간을 유지하거나 또 네. 뭐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걸 하실 때도 약간 바깥에서 벌어서 내가 그 공간에서 이렇게 슬쩍 지나가듯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어쩌면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이 요즘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을 쓰시고 재능도 뭐 재능이 없으신 분도 아니시고 그 재능을 거기다 쓰면 어떤 화폐로 변할 수도 있는데 남편분이나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를래나요? 아이들은 이게 즐거울 수도 있을래나?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일단 저희 집에 좀 경제적인 부분은 남편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사실 남편이 좀 종교는 아니지만 부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많이 도움을 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했던 것 같고 저희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친구들도 그때 되면 다 모이고 그 홍제돌장에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어 해서 가족들이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을 줘서 네.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같은 사람들끼리 만난 가족이군요. 아이들은 즐거울 것 같아요. 너무나 이게 요즘은 학교에서도 줄 수 없고 학원에서도 당연히 주지 못하는 그런 관계와 경험을 갖게 해주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좋아하겠지만 남편분은 조금 싫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그 지지 속에서 잘 해오셨군요. 뭐 다툼도 중간에 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줘서 네. 좋은 일입니다. 네. 네. 다음 신청곡 주셨던 거를 한번 듣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누어 갈게요. 이 가수를 제가 처음 알았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니 그럴 수가 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를 되게 잘하시고 좋더라고요. 우효의 민들레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좋아하신 이유는? 요즘 저희 딸이 매일 한 10번씩은 듣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한번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9살 소녀의 감성을 건드린 노래입니다. 우효의 민들레.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사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내 맘에 심어질까. 너에게 주고만 싶어요. 사랑을 말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눈물 닦아주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네. 9살 소녀의 감성을 건드린 우효의 민들레 듣고 왔는데요. 노래 나가는 동안에 이 노래 가사를 듣다 보시면 사람 관계 이렇게 생각나고 그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랑 노래긴 한데, 그러니까 요즘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더 이렇게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제가 먼저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저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서 조금 더 네. 네, 좋았습니다. 네. 예, 골목길 벼룩시장 이제 홍제 놀장을 매개로 이웃들과 관계를 만들어 오신 건데, 사실 이제 그거는 처음에는 공식적인 그 1년에 5번 정도의 시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붙여서 하셨던 크리스마스 행사나 이 정도로 뭐 1년에 한 5-6번 이렇게 공식적인 활동을 하신 건데, 그 중간중간에도 그 아까 말씀하신 맘스 아지트를 거점으로 해서 동네 주민들을 계속 만나신 거잖아요. 아이 친구 엄마들, 뭐 네. 아이 친구가 아닌 엄마들도 있으셨겠죠. 네. 벼룩시장은 사실 하루긴 한데, 네. 벼룩시장을 준비하는 시간은 꽤 길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 동안 포스터도 만들고 또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 재밌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뭐 재료를 준비하고 샘플을 만들어서 또 인스타에 올리고, 뭐 이런 작업까지 하면 거의 꽤 많은 시간을 이렇게 쓰게 되고, 네. 그 과정 안에서 또 이제 주민 분들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또 잘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평소에 보고 있다가 그럼 이번에 이걸로 뭐 좀 해주세요 하면 또 그분들이 재능을 또 여기 녹여내시고, 그래서 뭐 그런 작업들까지 하면 그래도 꽤 많이 많이 만나게 되시고, 네네네네. 초기에 이걸 기획해서 하셨을 때 하고 지금하고 그 얼굴 알고 인사하고 다니시는 이웃이 어느 정도나 늘어나신 거예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전에는 어린이집 친구? 뭐 아는 엄마의 또 아는 엄마? 요 정도였으면, 지금은 지나가다 보면 저는 조금 약간 얼굴을 잘 구별을 못 하는데, 네. 이제 알아보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네. 아이들도 홍제놀장 언제예요? 저보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좀 많이 알려졌구나 싶기도 해요. 네. 코로나 때 제가 지금 말씀 듣다 생각난 건데, 그때 코로나 때 오프라인에서 열 수 없을 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다리고,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으로라도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시도를 하셨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그러셨었죠. 네, 그래서 못 만나니까 어떻게든 열어야겠고, 그래서 제가 동영상 만드는 그 프로그램도 배우러 다녔었고, 그리고 인스타도 거의 이제 이름만 이렇게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라이브 방송을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처음으로 도전해봤고, 네, 막 와,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키트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드리기도 했고, 온라인으로 벼룩시장을 나중에는 줌이 좀 활발해져서 줌으로 열어서 물건별 가격 이렇게 해놓고 먼저 이렇게 채팅 주시는 분한테 또 판매하기도 네. 하고, 이런 것들도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네. 얼굴 보고 네. 화면으로라도 얼굴 보고 또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네. 일을 하셨던 거군요. 매번 키트를 한 50세트씩 준비했는데 항상 다 금방 매진되고 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만났습니다. 아까 왜 그 민원 넣으시고 셀러로 네네. 나오고 싶어 하셨다는 분이 계셨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제 물론 그분의 의도는 딴 거였을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그건 순수한 의도라 생각하면, 여긴 못 나오시니까 선생님 동네에서 한번 그냥 선생님이 열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골목길 벼룩장 같은 그런 장을 뭐 이렇게 좀 크게는 아니더라도 열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팁을 좀 주신다면? 저도 전문 이제 기획자는 아니니까 저희는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사실은 뭐 셀러가 많지 않아도 된다. 네. 우리는 일단 이웃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을 왜 여는지를 네.
좀 생각하고 계시면 그런 멘탈이 흔들릴 일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일이 생겨도 중심을 잡기가 좀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대상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장을 열 때 물건들이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고 네. 또 오시는 분이 또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구매도 좀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즐기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 질문 바로 직전에 제가 온라인으로 하셨던 걸 괜히 여쭤봤어요. 그 어려운 걸 배우시고 그래서 하셨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쉽게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때는 사실 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열가가 저희는 가장 큰 목표라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또 자유롭게 여실 수 있으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옷을 만들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은 뭐 옆집에 이사 왔다고 떡 돌리는 일도 아니고 돌린다고 반가워할 일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벼룩장 같은 거는 참 좋은 매개체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물건 팔러 나온 거에 물건을 보면 그 집 식구가 구성이 대충 어느 정도이겠다 뭐 이런 짐작도 되고 맞아요. 또 그걸 거리로 아이가 뭐 남자아이 있으신가 봐요.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관계도 되고 그렇죠. 재밌는 활동들을 해오셨네요. 지금 선생님의 일상은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떻게 채워지고 계시나요? 동네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네. 동네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아이들이 좀 일단은 아직 그래도 좀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 위주로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엄마들하고도 가끔씩 이제 이야기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뭐 학교를 다시 간 것도 있고 뭐 그 서대문구 융복합센터에서 이모티콘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어떻게 또 이걸 활용을 해볼까 싶어서. 조금 있으면 박미화님 닮은 이모티콘 하나 나오나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맞아요. 못 보여드리지만 청취자분들께 엄청 박미화 선생님 닮은 그 이모티콘 캐릭터가 나와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사실은 통통한 이모티콘으로 지금 그리고 있네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 마을 분들한테 쫙 한번 뿌려볼 이모티콘이 네, 등장할 맞아요. 날을. 뭐,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네. 이야기 진행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고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골라주신 5곡 중에 4번째 신청곡을 또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참 많은 가수들이 불렀어요. 근데 딱 이 스르생 OST 김대명 버전으로 고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기교 있게 이렇게 부르는 스타일이 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가수들도 그런 분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르생에서 캐릭터도 워낙 좀 진정성이 있는 캐릭터였고 노래도 너무 좀 따뜻하게 부르셔서 네, 가을이 오는 문턱에서 여러분들께 편지를 드리는 심정으로 골랐습니다. 네. 여러분, 박미화님이 띄우는 김대명의 목소리에 실린 가을 우체국 앞에서 편지 받으시듯 들어보세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산과 교과서의 첫 장에 이런 글이 있네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산부인과 의사로 나오시는 김대명 씨의 목소리였는데요. 노래 중간에 정말 인상적인 멘트가 나와요. 그죠?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좋은 사람들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누군가에게 따져 묻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살다 보면 꽤 있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그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질문에 답이 오는 경우는 거의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행한 일들을 어떻게 견디고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더 지혜로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박미아 선생님 지금까지 마을에서 그런 일들을 해오시고 관계를 맺어오신 그런 식의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신 이유도 어쩌면 비슷한 게 아닐까 싶은데 누군가가 박미아 쌤한테 너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왜 그러고 사냐? 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데 자기 재능으로 번 돈은 엄한 데 쓰는 것 같고 시간은 또 이웃들한테 많이 나누고 계시고 왜 그러고 살아? 그렇게 물으면 약간 습관 같은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해서 이게 더 재밌어서 즐거워서 약간 좀 단순한 답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물어보거나 그러면 재밌어.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올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하셨던 말이 이제 되게 큰 목적을 가지고 뭔가 시작했다가도 너무 힘들어질 때들이 많고 번아웃이 오는데 그때 이제 자기를 좀 일으켰던 말이 그 재미있는 걸 해라라는 말이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저한테도 조금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을 하면 그래도 후회가 조금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네. 너무
단순하죠? 네. 아니요, 단순한 건 아니고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건 그런 일이 재밌는 사람이 박미아 선생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고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즐거우신 거죠. 네, 저 아들이 저를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사는 게 재밌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뭐 어떻게 살고 싶어? 그랬더니 사람들을 웃겨주면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너는 그래도 잘 살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을 웃게 하면서 살고 싶은 네. 몇 살이죠? 11살이요. 11살. 조금 있으면 사춘기를 시작하겠군요. 네. 그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춘기 친구들은 잘 안 웃는데 우리 박미아 쌤의 아들 다른 사람을 웃게 하고 본인도 웃으면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어떻게 벌써 다 지나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첫 녹화를 시작하면서 다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셔갖고 하는 게 이게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긴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즐겁게 한 시간의 이야기를 맞춰가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오시는 손님들에게 드릴 공통 질문 중에 하나 제가 뽑아봤는데 박미아 선생님에게 동네란?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이 신도시였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고 시장이 없었고 사람들이 말을 잘 걸지 않았고 그래서 약간 좀 공기를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좀 답답했던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받는 게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약간 그랬는데 이곳에 오고 나서는 되게 이게 숨쉬기가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남편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는데 제가 문을 닫으면서 공기처럼 이렇게 항상 사랑을 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니에요. 이거 남편한테 한 엄청난 사랑 고백을 하고 내리셨군요. 아니에요. 남편이 옆구리 찌르면서 이런 남편 없다 그러길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렸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들으면서 그냥 동네가 저에게 한 공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특별하게 막 이렇게 포장하지 않아도 그냥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네.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공기 같은 동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시작하시면서 선생님이 나는 참 평범한 사람이다 말씀하셨지만 그 평범함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는 많이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서울 한복판에서 동네의 공기를 맑게 해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느낌이 저는 더 많이 들었고요. 네. 앞으로도 동네에서 이웃들과 그렇게 좋은 관계들 맺으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선생님이 고르신 마지막 곡 듣겠습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골라주셨어요. 노래 가사에 보면 모든 날 모든 순간 행복해.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나열되고 있는데요. 가사를 좀 주의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FM 초대석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우와,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